사실 포트폴리오가 아주 나쁘지도 아주 좋은 걸 발견하기도 되게 어려운 시대 같아요. 근데 거기서 무엇이 중요할까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키워드를 만들어내고 컨셉을 만들 것인가, 그거를 연결할 수 있는 힘, 그리고 그걸 연결할 수 있는 기획, 좋은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죠. 안녕하세요. 윤현상제 부사장 최주연입니다. 윤현상제는 건축 자재 중에 하나인 타일을 판매하는 자재 스토어입니다. 스페이스 B는 윤현상제를 브랜딩하기 위해서 만든 디자인 기획 파트의 자회사이고요. 저희의 주 고객이 인테리어 디자이너이거나 건축가이거나 혹은 인테리어 디자인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과 소통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타일만 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을 품었고,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확장해서 컨셉을 가지고 전시를 기획해서 우리만의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하면서 스페이스 B를 만들게 됐고요. 그래서 스페이스 B에서 주로 기획하는 부분들이 전시라든가 마켓이라든가 아카데미를 기획하고 있어요. 저희는 사람과 공간을 스토리 있게 기획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을 하게 되는 모티베이션은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도전이 항상 출발점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의뢰가 왔을 때 했었던 것들을 저희는 잘 하지 않거든요. 해보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분야에 대한 일에 뛰어들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메시지가 있기를 바라요. 이걸 하고 나서 과연 우리가 단순히 알려지고 돈을 벌고 이런 걸 넘어서서 어떤 사회에 그래도 일조할 수 있는 캠페인적인 메시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기는 둔화되고 어려워졌는데 주거 인테리어 시장은 굉장히 활발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저희도 보면 사실 손님이 좀 많았었거든요. 집에서 스테이하는 시간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집이라는 거를 하나의 어떤 컨셉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과 교육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집에서 일도 할 수 있고, 집에서 내 지인들을 초대하는 홈파티를 할 수도 있고,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이게 다각화되는 어떤 관점을 가지시면서 인테리어를 계속 새롭게 변화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회사가 되게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재 회사인데 기획회사로서 뭔가 성장을 해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저희가 브랜드 혹은 다른 디자이너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래픽 디자이너가 필요하고, 또 저희는 많은 기획들이 공간 설치 작업이 들어가요. 그래서 건축이나 인테리어 베이스의 전공자들이 함께 함으로 인해서 공간을 좀 같이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했었던 수많은 프로젝트들을 기록하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포토그래퍼가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컨셉을 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디자이너여도 그 소양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그러면 들어올 때는 어떤 특화된 한 분야를 가지고 있지만 쌓아야 될 소양은 좀 다각적으로 전문화된 분야를 어우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은 전공된 분야에 집중을 하다가 기획 일을 하면서 나랑 잘 맞는 일들을 좀 찾아나가는 과정이 있고요. 그래픽을 메인으로 했던 친구가 새로 기획을 하기도 하고, 저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경계를 넘나드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 속에 그 사람이 있는가를 보게 돼요.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가졌으면 좋겠는 게 그 개인의 고유성이거든요. 사실 포트폴리오가 아주 나쁘지도 아주 좋은 걸 발견하기도 되게 어려운 시대 같아요. 근데 거기서 무엇이 중요할까 생각하면 자기의 이야기를 담은 포트폴리오에 저는 반하게 되고 그거를 선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의 감각은 드러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우리가 감각적으로 어느 정도 기본을 보여줄 수 있는가도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그거는 건축 전공이든 파인아트 전공이건 무슨 전공이건 저는 그 그래픽적 소양은 모두에게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건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를 얘기했을 때는 중요한데 너무 기본 요건이 되었기 때문에 그 그래픽적인 소양은 쌓아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각이 어느 정도 평준화됐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사람이 과연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나를 보게 되는 것 같거든요. 사고력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크리에이티브 띵킹이라고 하는데, 사실 디자인적인 감각은 저는 좀 타고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노력한다고 성장하기도 하지만 그게 굉장히 뒤바뀌어지는 일은 드문 일 같아요. 근데 그렇다면 여기서 난 감각이 없어 좌절할 일인가 라고 생각하면 그렇진 않고요. 사고력이라고 하는 창의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내기 위한 훈련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크리에이티브 띵킹을 하기 위해서의 어떤 태도는 내가 어떻게 키워드를 만들어내고 컨셉을 만들 것인가, 그래서 이게 왜 괜찮을까 아닐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있을까 하다 보면 생각은 사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이 없거든요. 그 훈련이 되면 디자인은 디벨롭 될 수밖에 없다, 따라가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똑같이 브레인스토밍을 합니다. 새로운 일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모티베이션이 필요하고 키워드를 만들어내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것을 창출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에 어떤 키워드가 존재했으면 좋겠는지 난 어떻게 생각하고 그걸 공유하면서 계속 생각의 발전을 거듭해 나가면서 프로세스를 이어나가고 있어요.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그 친구가 약간 영화 감독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 그 속에 뭐 소리나 어떤 배우가 등장하는 거는 아니지만 내가 전체를 바라보는,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했는데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표현이 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게 맥락적으로 연결이 돼서 하나의 단어로 느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스토리보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짜지 않고 대부분 병렬식 나열을 하기 때문에 사실 첫 번째 아무리 잘 만들어도 두 번째, 세 번째 연결이 되지 않으면 잘한 프로젝트들이 많다고 해도 그거를 연결할 수 있는 힘, 그리고 그걸 연결할 수 있는 기획력을 가질 수 있다면 좋은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텍스트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텍스트와 디자인과의 관계도 되게 중요하고, 예를 들면 내가 내 포트폴리오가 약간 전통성이 들어있는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포트폴리오의 전반적인 그래픽적인 내용과 컬러도 그런 느낌을 자아낼 수 있으면 좋다. 거기까지 생각할 수 있으면 보는 사람이 뭔가 하나하나 다 읽기 전에 느낌으로 첫인상을 좋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표지와 뒤에 어떤 연결되는 내용이 하나의 맥락으로 다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인상으로서 내가 이거를 열어볼까 말까에 대한 기로에 서기 때문에 중요도를 묻는다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많은 프로젝트는 하지 않았지만 하나를 굉장히 딥하게 그래도 4학년 2학기 때 열심히 했다. 그러면 그 친구는 그거를 정말 더 디테일하게 풀어내서 자기를 어필해야 된다. 나는 4년 내내 정말 열심히 했어. 그래서 나는 전 과정의 성실함을 보여주고 싶다면 성실함이라는 것 자체를 내가 더 집중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대신 그 많은 프로젝트를 나열할 때 잘못하면 산만하게 보일 수 있어서 왜 이런 거를 했고 그 다음에는 왜 이런 프로젝트를 이어졌고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은 이런 사고를 하고 있고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구나를 보여주면 훨씬 효과적일 거란 생각을 합니다. 저는 포트폴리오에서 과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실 학부 때 어떻게 지내냐에 따라서 포트폴리오의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걸로 모든 게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것은 좀 위험의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듬어지지 않은 돌멩이처럼 들어와서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으로 성장하는 친구들이 참 많거든요. 현대사회는 너무나 취향들이 다르고 다 다른 관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타겟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학교를 갈 것이냐, 학교도 어느 학교를 갈 것이냐, 그 다음에 직장을 간다면 어느 직장을 가질 것이냐, 그 직장의 분위기는 어떨 것이냐에 따라서 사실 선호도는 굉장히 다를 거라고. 그렇다면 타겟을 분석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새롭게 가는 게 옳지 않나. 포트폴리오에 적어도 하나의 무기는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래픽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던가, 내가 프로젝트의 프로세스에 굉장히 강하다라든가, 나는 컨셉을 만들어낸 아이디어에 굉장히 강하다라든가, 무언가 하나는 무기가 존재해야 된다라고. 제 경험으로 미뤄봤을 때 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 전공 분야가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직업에 고정된 방향성이 된다면 저는 그게 위험한 일 같아요. 회사에 와서 새로운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고 새로운 진로를 찾을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경험이건 반드시 다음에 무슨 일을 하건 도움이 되고 더 큰 역량으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열어두고 경계 없이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해보라고 권장을 하고요. 그 속에서 나랑 잘 맞는 어떤 파트를 찾아서 내 인생의 새로운 어떤 기로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동전의 앞뒤가 붙어 있잖아요. 사람이 가진 장점과 단점도 하나로 굉장히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 단점을 최소화하고 내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나를 브랜딩해서 만들어 나가다 보면 반드시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처음부터 성공한 사람이 없고
모든 거는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인생이 길거든요. 내가 지금 당장 취업이 되지 않아도 미래에 하고 싶은 꿈을 가지고 그걸 위해서 지금 무엇을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플랜을 세우는 거는 지금 바로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